왜 아이스크림이냐고요? 아이들은 입을 막아야 엄마 말을 듣거든요. 원더깨비 TV 됐지. 안녕하세요. 엄마표 경제교육 코치 돈을 아는 아이는 꾸는 꿈이 다르다의 저자 원더깨비 성유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꿈이 다른 아이로 키우는 엄마표 경제교육 7단계, 그 중에서 4단계와 5단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4단계는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주자입니다. 현명하게 돈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바로 선택을 잘 해야 한다입니다. 즉, 기회비용을 잘 따져서 가장 기회비용이 낮은 걸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자주 가는 슈퍼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상자를 많이 깔아놓고 과자를 다양하게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어떤 과자를 12,000원짜리를 단돈 5,000원에 팔겠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이들과 함께 갔을 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을까? 아저씨는 이러면 손해 아닐까?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막대바 하나에 400원, 그리고 그 옆에 보이시죠? 10개 사면 하나 더. 또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왜 10개 사면 하나를 더 주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믿지고 파는 장사 아니야? 엄마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슈퍼 아저씨만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집 앞에 있는 대형 문구점에 갔어요. 10,000원을 아이에게 쥐어주고 이 10,000원으로 필통을 포함해서 너희가 사고 싶은 거를 다 사라 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싸고 로봇 그림 그려져 있고 누르면 소리 나고 이런 좋은 필통을 골랐을 아이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이 아이는 필통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지퍼 하나만 달린 심플한 필통을 하나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10,000원을 가지고 필통과 종이 과자 그리고 조립 로봇까지 알차게 10,000원을 딱 맞춰서 소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 아이에게는 가장 가성비, 가심비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소비였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편인데요. 세탁소에 들려서 아빠와 형아의 잠바를 맡기고 기존에 맡겨놨던 세탁물을 찾아온다. 팝콘 3개와 바나나, 김을 사온다. 그리고 먹고 싶은 과자 하나씩은 상품. 이 아이들 심부름 잘했을까요? 너무너무 잘 해왔습니다. 본인들이 먹고 싶은 과자도 한 봉지씩 가슴에 꼭 안고 왔더라고요. 이날은 제가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한번 준 날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신용카드 처음으로 써봤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둘째가 하는 말이 공짜로 사는 기분이 들었어. 내가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카드를 줬을 뿐인데 긁었더니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라는 게 뭔지, 신용이라는 건 뭔지, 그리고 왜 어른들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발급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단돈 700원 요 정도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주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시도합니다. 왜 아이스크림이냐고요? 아이들은 입을 막아야 엄마 말을 듣거든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꼭 대화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다른 아이로 키우는 엄마표 경제교육 5단계는 집 밖에서 돈 벌어보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통 집 안에서 집안일 해가지고 받는 용돈 아니면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 외에는 딱히 돈을 벌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집 밖에서 돈 벌어보기를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각 지자체별로 벼룩시장이라는 게 많이 열렸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벼룩시장이 매달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를 몇 번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과 이런 벼룩시장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모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카드, 그리고 안 보는 책들, 장난감들을 정리해가지고 가격을 매기고요. 직접 가게 간판도 만들어 보고요. 저 역시 그동안 많이 모았던 안 쓰는 바구니들을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나갔어요. 장난감이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장난감은 심지어는 이렇게 진열하기도 전에 어떤 할머니 분이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봉지째 사 가셨거든요. 가장 안 팔렸던 거는 많은 가정에서 가지고 나왔던 동일한 물품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에게는 Y책이었는데요. 이날 아이들은 아마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특히 첫째 같은 경우에는 호객 행위를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우리 다음에 또 나올까?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나오고 싶지 않다. 장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판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날 팔리지 않았던 Y책은 중고서점에 가져가가지고 다시 팔았는데요. 나는 이거를 9,000원, 만원에 샀는데 왜 내가 팔 때는 1,000원이야? 엄마들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지금이야 하고 또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깨비드림 커뮤니티에서 재미난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카톡에서 물건들을 팔아보자. 아이들이 아끼던 물건들을 경매에 내놓고 그걸 필요한 다른 친구들이 사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저희 아이는 건담 레고 블럭을 내놨는데요. 처음 5,0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번 물건입니다. 레고 건담 미사용 시작가 5,000원. 누가 먼저 5,900원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6,000원, 이어서 7,000원, 7,100원. 여기까지 가격이 막 올라가더니 결국 최종적으로 이 물건은 7,200원에 다른 친구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었는지 다음번에 또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물건 너무 아까워서 내놓기 힘들었던 아이들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이 물건을 사용해줄 다른 친구를 찾는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번 돈은 저는 아이들에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던 마시멜로도 한 봉지 사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인형 뽑기. 그래 한번 뽑아봐라 했더니 본인이 5,000원을 투자해가지고 6번의 인형 뽑기 기회를 얻더라고요. 뽑고 나서 정말 좋아했지만 또 하고 싶냐라고 물으니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내가 어렵게 번 돈을 순식간에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4단계 현명한 소비 그리고 5단계 집 밖에서 돈 벌어오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6단계와 7단계 말씀드릴게요. 그럼 앞으로도 원더깨비 TV, 원더깨비 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원더깨비 TV